안녕하세요. 지아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온 이유는요.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8월 11일에서 12일 정도에 출간될 제 교육학개론 교재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아쌤의 교육학개론이라는 이름으로 출간이 될 거고요. 이 책의 교재의 특징 그리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총 6가지로 정리를 했고요. 첫 번째 제 교재의 특징은 교육학개론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작년 교원 임용 시험 일정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제1차 시험에 교육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교원 임용 시험에서 교육학 시험을 보는구나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9급 선발 예정 인원 및 시험 과목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교육행정직 시험 과목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기서도 보시면 시험 과목이라고 해서 교육학개론, 물론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는 했지만 교육학개론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는 교육학이었고 지금은 교육학개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지난 6개월에 걸쳐서 2007년부터 2022년도까지의 그 16년에 걸친 기출문제 분석을 쭉 했는데요. 그 문제들을 분석하면서 느낀 것은 교육학 개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교육학 개론 문제와 교원 임용에 나오는 문제들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난이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깊이에 있어서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걸 이제 확인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교육학개론이라고 하면 해당 학문 초심자들에게 전체 학문의 기본적인 내용을 가르치겠다는 의도로 이제 준비가 되는 과목이잖아요. 그리고 교육학이라고 하면 그건 전공으로서의 교육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9급 공무원 교육학개론하고 임용교육학이 출제 범위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출제 범위는 동일한데 그래서 왜 가끔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으로 준비했어요 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범위가 같은 거예요. 범위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대신 깊이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또 이제 문제 출제 유형 자체가 우리는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 교육학 논술은 논술 형태면서 활용성을 되게 강조하다 보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것 뿐이지 그 두 시험들이 다루고 있는 범위 자체는 크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뭐였냐면 그 부분들을 골고루 다루되 그 깊이를 제가 적절하게 유지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괜히 안 해도 되는 내용까지 공부하지 않도록 해드리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책 전체적으로 교육학개론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굳이 불필요한 하지 않아도 되는 깊이까지 들어가실 필요는 없었다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특징은 이거였고요. 두 번째 특징은 입문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서술식 구조로 교재를 이제 구성을 했는데 이 얘기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개조식 형태로 이제 진술한 형태고요. 얘는 그 도식형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조작적 정의에 대한 설명인데 어떤 교재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제 교재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개조식 구조들은 어느 정도 한 번 정도 그 관련 내용을 공부하시고 이해하신 분들이 뭔가
정리하고 점검하는 단계에서는 되게 유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본서가 아닌 다음번 요약집 같은 것들은 이런 형태로 이제 작성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기본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초심자들, 입문자분들도 많이 접근을 하시고 기본 개념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하려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개조식 구조나 도식형보다는 서술식 구조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 책의 전체적인 형태들은 주로 서술식 구조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당연히 중간중간에 도식형 구조가 필요하거나 개조식 구조가 필요할 때는 그런 형태도 제가 이제 선택을 하긴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이제 다른 형태들보다는 서술식 구조 방식들이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제 교재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했던 얘기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보시면 그 최근 법 개정 및 교육 관련 현안을 많이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보시면 이 최근에 그 개정된 시행된 법령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관련 법안들인데, 이 법들을 보시면 시행 자체가 다 올해 3월이나 7월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서는 얘네들이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년에는 충분히 출제될 여지가 많은 그 법령들이어서 이런 그 내용들, 법 개정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모두 반영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요즘에 그 국가교육위원회 그 설치 관련해서 뉴스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한 법은 작년에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안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고교 학부제 등을 포함하고 있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내용들을 제 교재에 포함시켜서 여러분들이 굳이 다른 것들을 찾아보지 않아도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최근 법 개정 및 교육 관련 현안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목차가 로드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목차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기출문제 분석을 하고 그 관련 내용들 중에서 뭔가가 누락되지 않기 위해서 목차를 처음 교재 집필을 할 때 이제 신경을 써서 작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교재를 다 쓴 이후에는 어떤 점들을 체크했냐면, 여러분들이 목차를 가지고 학습한 이후에 공부한 내용들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과정으로 목차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 교육행정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학교 조직론에 대해서, 학교 조직의 성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 세 가지 구조를 당연히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 구조가 어떤 개별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말로써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시험 준비가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차를 펴놓고 확인하실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목차로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드맵 역할로서의 목차 구성이라는 표현을 써서 여러분들께 제 교재의 특징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실 단원별은 아니에요. 단원별은 아니고 그 어떤 중심 내용, 중요 내용이 있고 나서 그 내용이 좀 까다롭다고 느껴질 때, 또는 이제 중요한 내용들 다음에 기출문제를 바로 이어서 제가 거기에 표기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앞에 내용을 공부하시고 이 제시된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방금 학습한 내용의 실제 출제 경향, 이 내용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좀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과정으로서 기출문제를 활용하시라고 거기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게 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저랑 공부를 할 때는 제가 그 기출 문제를 책에는 분석한 것까지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랑 공부할 때는 제가 그 기출 문제도 같이 풀어드리면서 분석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수업 시간의 활용도도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5번째 특징까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특징이 기본 개념 강의의 효과성을 위한 필수 교재로서의 이제 제 교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쓸 때도 이제 시작할 때도 기본 개념 강의를 염두에 두고 작성한 거다 보니까 교재를 위한 책이다라고 보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한자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여기에 한자로 수어지교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물과 물고기의 관계인 것처럼 사실 제 교재와 기본 개념 그 강의도 이런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 책 출간과 맞추어서 한 달 정도 만원의 행복이라는 이벤트도 하고 있다고 할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이벤트에 많이 참석하셔서 기본 강의 들으실 때 제 교재를 갖고 같이 공부를 하신다면 그 수업의 효과성도 되게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기본 개념 강의를 시작으로 해서 합격이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수어지교의 관계처럼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 교재에 대한 특징, 활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본 강의 때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